이번 시간에는 수평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정역학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실제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해수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평 수압 경도력은 연직 방향이 아닌 수평 방향에 대한 수압 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말합니다. 자, 수평 수압 경도력은 해수가 수평 방향으로 바람이나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 해수면에 경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해수면에 경사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해수면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수압 경도력이 발생을 해서 수압차가 발생을 해서 수압 경도력이라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해수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수평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수압 경도력은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곳이 있고요, 해수면의 높이가 낮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A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PA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에 있는 B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PB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 바람이 분다라든지 또는 수온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부피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쪽 온도가 높고 이쪽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이렇게 커져요, 부피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쪽과 이쪽 차이에 뭐가 생긴다? 수압차가 생긴다. 이 수압차가 델타 P라고 이야기를 하면 PA에서 PB 뺀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수압차는 마이너스 로 GH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로 GH인데 우리 델타 Z만큼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H 대신에 델타 Z, 델타 G라고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수압차는 로 GH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수압차가 생기면 힘이 발생하죠. 힘이 발생해요. 이때 발생한 힘, 수압이라고 하는 건 델타 F 힘이에요. 이 녀석은 델타 P의 질량이 아니라 단위 면적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 단위 면적이 이제 1이 아니니까 그 면적에다가 압력을 곱하면 그때 작용한 뭐가 된다?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기로 한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pH라고 쓰는데, 이 녀석은 뭐냐? 힘이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질량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단위 질량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걸 뭐라고 한다? 수압 경도력이라고 한다. 그 질량에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했느냐가 이제 수압 경도력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는 걸 질량분의 힘, 수압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량이라고 하는 거,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돼요. 자, 부피는 여기 밑에 요 차이만큼 빼고 나머지 여기 부피를 보면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부피 대신에 밑넓이 곱하기 부피 높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부피 대신에. 그래서 이게 질량 값이에요. 많이 앞에서 했어요. 따라서 pH라고 하는 수압 경도력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로 델타 S, 델타 X. 여기에 있는 높이. 옆으로 보면 높이죠? 단면적. 그 다음에 우리 힘은 델타 P, 델타 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델타 P 대신에 이렇게 씁시다. pH가 로 델타 X, 델타 X. 델타 P 대신에 마이너스 로 G 델타 G 델타 X. 자, 그럼 썰자. 없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H는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의 델타 X분의 델타 Z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두 곳 사이의 거리, 높이차가 나타나는 두 곳 사이의 거리는 측정 가능. 높이차, 해수면의 고도차를 가지고 측정 가능. 중력 가속도 알죠? 그러면 그 거리 사이에서의 높이차가 발생하는 곳에 수압 경도력을 계산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수압 경도력 식인데 크기는 뭐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압 경도력은 수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수압 경도력이에요. 경도력의 방향이고요. 경도력의 방향이고 이게 수압 경도력의 크기가 돼요. 마이너스 빼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압 경도력은 기울기죠. 탄젠트 값이니까. 그쵸? 그래서 해수면의 기운 정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해수면의 경사차가 높이차가 크면 또는 가까우면 그죠? 값이 작거나 크거나 그러면 수압 경도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수의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해류도 발생을 하고 각각의 물의 움직임, 그 다음에 보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람이라든지 온도차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많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해류가 형성되어질 때 해류의 속도를 계산하거나 할 때는 이 수평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의 해수면의 이동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수평 방향으로의 수압 경도력 차는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대류 현상, 해수의 순환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수압 경도력, 수평 수압 경도력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평 수압 경도력에 대한 개념과 수평 수압 경도력 식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